모두 환영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정소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부를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을 했고 그 석사 과정을 19년도에 STP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문정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크게 오늘 커리어톡 주제로는 이렇게 4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STP에서 진행했던 연구 주제와 방법론, 논문 작성에 대한 조언, 그다음에 진로 탐색 과정에서의 고민들과 컨설팅 업에서의 그 전망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연구 분야랑은 좀 떨어진 이제 직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박사과정 선배님들께서 더 많이 도움을 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그 학부랑 석사를 다 다른 진로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컨설팅이라는 좀 생소한 직업을 하게 된 진로에 고민했던 요소들이나 그리고 현재 좀 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석사 과정에서 진행했던 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Public Perception on AI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2019년도 가을부터 2020년도 이제 그 디펜스까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그 연구를 진행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머징 테크놀로지와 이게 사회와 어떻게 연관을 맺고 이게 그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또 테크놀로지를 형성하고 이게 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냥 브로드하게 관심이 되게 많았고 컴퓨터 사이언스에 좀 관심이 많아서 AI라는 주제에 바로 관심이 생겼었고 그 관련된 논문들을 이제 저희가 연구를 시작할 때 갭이 어디서 발생하냐를 먼저 찾아보게 되는데 그때 한참 미국이나 주요 유럽에서는 이런 AI에 대한 인식 형성에 관한 논문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가 세상에 없는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그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내가 매니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거를 한번 완수해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는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구를 진행했었던 방법은 그 인공지능이나 AI 혹은 한자로 인공지능이 들어간 뉴스들을 모두 다 이렇게 찾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크게 4가지 메이저한 한국의 주요 신문사에서 그 신문사의 창간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약 한 짧게는 30년에서 길게는 한 70년치의 데이터들을 좀 모으는데 처음에는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할 때는 사실 다른 탁과에서 들었었던 NLP라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그 STP 내부에서도 그 퀀티테이티브 어널리시스를 이렇게 연구하는 친구들이 좀 선배들이 계셨는데 그 선배들의 좀 도움들을 많이 받고 저도 이렇게 그 교수님께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인 뉴스 아티클들이 모인 다음에 저는 그 안에서도 그 AI 전체적인 트렌드와 AI 에틱스에 대한 트렌드를 또 따로 보고 싶어서 그 AI 에틱스에 대한 트렌드들을 뽑는 데 있어서는 교수님과 상의를 통해서 컨텐트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해서 총 130개의 AI 에틱스에 관한 그 한국에서 발간된 신문들을 뽑아냈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정말 2016년 그 알파고가 나온 이후에 드라마틱하게 그 관련된 신문들이 많이 나왔던 거를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어떤 AI 관련돼서 어떤 메인 그 키워드들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었는데 보시면 엑스포도 있고 저희 보면 그 고속도로도 있고 에어컨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AI라는 게 2016년도 이후에는 이게 하나의 테크놀로지로 좀 인식이 되면서 AI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냐, AI에 대해서 우리가 인재를 어떻게 더 만들어야 되냐 하는 담론들이 되었습니다. 다음엔 AI 에티컬 팀에 대해서도
좀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뭐 Fairness AI Guideline, Dual Problem부터 이제 가장 적게 나왔었던 히든 코스트까지 팀을 발견하였고요. 저는 여기서도 좀 히든 코스트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이게 나중에 뭐 전치현 교수님 AI 폴리시 수업을 들었을 때도 이제 보이지 않는 뭐 클릭 워커들이라던가 아니면 이거에 대한 환경적인 그 뭐 탄소 배출이라던가 아니면 더 많은 자원을 가진 기업들이 더 큰 규모의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나타내는 뭐 부작용들 같은 것들이 뭐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좀 히든 코스트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었고요. 일을 하면서도 최근에 뭐 제너레이티브 AI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즈니스에 접목할 건가에 대한 지금 많은 뭐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모델을 경량화할 건가에 대한 뭐 그런 논의들이 있을 때도 뭐 이런 뭐 연구를 했었던 것들을 가끔씩 얘기를 꺼내곤 합니다. 연구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 작성에 대한 조언 부분인데요. 사실 일단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매일 조금씩 일단 쓰자. 인데 아마 다들 알고 계시지만 제일 좀 지키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메소드가 정해진 이후부터는 그냥 오늘 한 뭐 메소드에 대한 파인딩들을 무조건 일단 글로 남기는 거 그리고 이걸 비주얼라이즈 해놓는 거를 조금씩이라도 진행을 하려고 했었고 진짜 뭐 쓰기 어려운 날에는 일단 컨클루전부터 써본다거나 막 이렇게 가설적으로라도 이렇게 쓰면서 일단 나는 무조건 하루에 몇 자씩 쓰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논문 작성을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나는 이거를 계속 봐와서 이게 너무 당연하고 이게 너무 식상하게 들리는데 이게 뭐 다른 연구를 하는 친구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지 혹은 뭐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떤지 이런 디스커션들을 하면서 그 연구에 항상 점프업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기억이 남는 거는 뭐 저 과학 철학을 하고 있는 뭐 리차드랑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뭐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 같아. STS 관점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디스커션을 하면서 저도 좀 연구 영역을 많이 확장할 수 있고 막혔었던 것들이 뚫리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박사과정 당시에 양설민 선배님께서 좀 저 비슷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다른 교수님들을 소개시켜줘서 그 교수님과 좀 메일로 좀 주고받는다거나 아니면 방법론에 대해서는 또 이런 NLP 쪽을 연구하시고 있는 분들을 찾아뵙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뭐 다양한 정말 제 주변에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과 운동인데 그 정신적인 건강과 또 육체적인 건강 모두 좀 흐트러지기 굉장히 쉬운 시기인데 이때 저는 그 요가를 되게 열심히 해서 정신 수양도 하고 네, 사실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에 대한 생각을 끊기가 되게 어렵고 잘 때도 뭐 생각이 나고 그리고 막 밥을 먹어도 좀 편하게 먹을 수가 없고 계속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데 진짜 요가를 하다 보면은 숨을 쉬어야 된다 막 이 생각밖에 안 드니까 그 생각을 잠시 이렇게 끊을 수 있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좀 개인적으로 건강을 챙겼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로 결정에서 고민했던 요소들인데 솔직하게 적었어요. 네. 첫 번째는 글로벌인데 그냥 막연하게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리고 석사 과정을 하면서도 그 교수님이랑 연구 과제를 진행하면서 뭐 스위스 추리 대학에서 좀 있으면서 뭐 AI 필로소피 관련된 그런 워크숍을 가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 AI Fairness 관련돼서 UN 분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워크숍도 진행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좀 영향을 많이 줘서 나도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걸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막연하게 있었던 것 같아서 글로벌 회사를 일단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뭐 고등학생 때부터 그리고 대학원생 때까지 좀 내가 뭐 과학을 하는 사람이다,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이다,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결정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항상 그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의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괴롭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이걸 좀 내가 장점으로 살려서 이것도 내가 도전해볼 수 있고 저런 것도 도전해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좀 제너럴리스트에 적인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뭐 금전적으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좁혀지게 된 게 글로벌 뭐 테크 회사들이나 아니면 컨설팅 기업이나 이렇게 좀 몇 가지가 추려지게 됐었고, 마지막으로 뭐 컨설팅을 가게 된 계기는 제가 일단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좀 업무 환경에 놓일 수가 있고 일을 빨리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컨설팅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컨설팅에서의 뭐 수요 전망에 대해서 그냥 제너럴하게 적어 보았는데요. 비즈니스 환경의 복잡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특히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이랑 합쳐서 보게 되면 뭐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이게 어떻게 기술을 회사에서 도입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로 비즈니스 임팩트를 어떻게 내야 할지,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 기업 내부에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니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뭐 우리가 새로 개발해서 이걸 내재화하자도 있지만, 어떤 새로운 다른 회사와 협력을 해야 할 때도 있고, 혹은 뭐 기업과 다른 학교와 협력을 해야 할 때도 있고, 혹은 우리 내부에서 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걸 또 뭐 한국에서 하냐 외국에서 하냐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비즈니스 복잡성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STP에서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프로블럼 솔빙에 관한 역량이 굉장히 크다라고 느끼는데, 그런 프로블럼 솔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다고 느꼈고, 그리고 예전에는 좀 상경대나 경영대 위주의 학생들이 많았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저처럼 공대, 그다음에 정책대학원 이런 나온 분들도 있고, 음대를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다양한 배경의 분들이 많이 존재를 해서 저는 아마 수요는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끝이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여쭤봐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